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려 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해당 사업에 대해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선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자신은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 대신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근거 없고 무고임이 밝혀지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고속도로 게이트 TF를 꾸리고 고속도로 종점 변경지로 검토됐던 양평 강상면 일대를 방문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도로 사업의 종점이 바뀌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라며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의혹마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겠죠. 종점이 바뀌게 된 연유와 진상을 소상히 밝혀야겠습니다. 7월 6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름보다 뜨거운 불경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KG 모빌리티만의 쿨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 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에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 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와 12개월 무이자까지. 7월 상담받고 커피 쿠폰 받고 경품 받고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명륜진사 갈비가 확 바뀌었어요. 삼겹 닭갈비 프렌치레까지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 갈비 떡볶이 튀김 갈비버거까지 우리 동네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확 바뀐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파견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함께합니다. 1부 천하람의 천하무적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이달로 취임 1주년을 맞이했죠. 잠시 후 영주시 박남서 시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의 그래도 정치 임미의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 분석해 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예, 오늘 할 얘기가 참 많네요. 일단 네. 그 IAEA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IAEA 보고서에 관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갑론 의박이 지금 정치권에서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좀 있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말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정치권에서 말을 줄여라. 예, 오히려 이제 IAEA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 학계나 또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검증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정부에서도 해수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고서 내용에 대한 검토도 들어갈 것인데, 설령 정부를 못 믿는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보고서 나온 이상 나름대로 이제 뭐 교수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이게 뭔가 정치권에서 결론을 정해놓고 찬반 논쟁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 그 자체가 국민들께 좀 불신을 드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정치권에서 말을 줄여라. 그런데 그러기에는 지금 국민 여론이 너무 지금 뜨겁지 않습니까? 반대 여론이 상당히 들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기도 뭐하잖아요, 정치권에서.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뭐 물론 국민 여론도 중요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예. 정치권에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서 특별히 나아질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뭐 특히나 이게 문제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IAEA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하는 것도 오히려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거든요. 정부 여당에서. 그렇죠. 예. 반대로 이제 야당 입장에서도 사실은 무작정 반대를 하기보다는 IAEA 보고서의 어떤 문제점을 좀 명확하게 짚어가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지 결국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사회가 설득이 되는 것인데 뭐 그런 과정 없이 서로 그냥 뭐 싸우기나 하고 수조 물이나 먹고 이런다고 될 문제인가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방류를 억지로 뭐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방류 다음이 이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이슈가 바로 떠오르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는 절대 수입 없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여기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라는 이 표현도 좀 모호하지 않냐. 뭐 이런 비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이 부분은 또 WTO에 의해서 결론이 날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만약에 이게 뭐 저는 좀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 만한 뭐 어떤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은 우리가 실제 WTO 체제 하에서 수입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떤 수입을 금지시킬 만한 최소한의 어떤 과학적 기준은 필요하다라는 얘기일 것이고 예. 그것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한 얘기라고 보고요. 반대로 절대 금지하겠습니다라는 워딩을 쓰더라도 예. WTO에서 패소하면 그 조치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결국은 모든 것은 어떤 나름 최소한의 근거의 문제다. 근데 이제 좀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절대 수입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WTO에서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주는 이제 두 번째 결정이 나온 걸 보면 나름대로 어떤 과학적 근거도 있지 않겠는가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이 방류 논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또 임종성 의원, 김영주 국회 부의장 이렇게 3명을 윤리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이 그러니까 뭐 돌팔이 과학자라느니 뭐 차라리 똥을 먹겠다 이런 발언들도 있었고 또 김영주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는 또 본회의 중에 또 일본 골프 여행 계획 문자 주고받은 행위 이게 국회의원들 그 품위 유지 위반했다는 건데 우리 천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윤리위 제소감이라고 보세요? 이 세 가지? 다 별로 보기 좋은 풍경은 아니죠. 그런데 뭐 이런 걸로 징계를 하기 시작하면 남아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사실 말해서 윤리위 징계해가지고 뭐 국회의원 자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지금 보면 김남국 의원 건 전에도 뭐 40건 이상 쌓여 있었고 김남국 의원 후에도 지금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다 폐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폐기 끝나면 또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뭐 이게 결국은 윤리위 제소라는 게 하나의 쇼로 전락된 상황이거든요. 예. 국회의원과 어떤 거대 정당 스스로가 윤리위라는 아니면 내지는 국회의 권위를 우습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뭐 저는 이렇게 과도한 윤리위 제소들이 좋은지 잘 모르겠고요. 뭐 다 좀 과한 언행들이죠. 그리고 뭐 이 회의 중에 뭐 예약하고 이런 거 좀 보기는 싫습니다만은 뭐 회의 중에 딴짓하는 의원이 뭐 김영주 의원 하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과하게 또 윤리위 제소까지는 좀 불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요. 저는 오히려 최근에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 중에는 그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뭐 쿠데타로 집권했다 이런 게 좀 오히려 제일 과했던 것 같고요. 그 윤영찬 의원 발언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되는 것들은 조금 품위는 없지만 뭐 징계까지 할 일인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뭐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이 국회 윤리위 실효성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좀 손 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자, 김영선 의원 지금 5선 의원 현 의원이죠. 국민의힘. 그럼요. 근데 이분이 수족관 물을 손으로 이렇게 해서 한 2번인가요? 3번인가 이렇게 마시는 걸 봤는데. 5번 드신 것 같은데. 5번인가 제가 한 3번을 봤는데 더 드셨군요. 자, 이 행동 어떻게 보셨고 그렇게 지금 보니까 또 당내에서는 또 당내 동정론도 좀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저는 동정론은 솔직히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아마 그 김영선 의원의 얘기는 뭐 그런 걸 겁니다. 민주당의 어떤 그 뭐 괴담 유포가 도를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몸소 보여준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뭐 오염수를 배출하기 시작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조에 있는 물 마신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의 불안이 완화될 게 아니잖아요. 웃음거리만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오염수 처리 내지는 이 방류에 대한 논쟁은 굉장히 진지한 논쟁이고 어떤 뭐 그 국제사회의 여러 구성원들 또 우리 국내의 국민들의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결부돼 있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굉장히 이제 과학적으로도 중요한 논의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이거 지금 수조물을 먹기 시작하면은 집권 여당에서 뭘 해도 우스워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게 딱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조수진 의원이 예전에 양곡관리법 얘기하면서 밥 한 공기 다 먹기를 얘기하는 순간 이 양곡관리법 찬반 논란 자체가 굉장히 희화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양곡관리법은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냥 밥 한 공기만 기억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뭐 IAEA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그래도 뭐 차분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나름대로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여당의 오선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수조 물을 드시고 계시니까 이 정부 여당의 대응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희화화가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수족관 물도 그렇고 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계속 뭐 노량주 수산시장 가서 회 먹고 이런 것도 다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최근에 추미애 전 장관이 다시 등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서운한 감정 뭐 이런 것도 좀 내비쳤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 이런 게 좀 나왔는데 최근에 이런 추미애 전 장관 행보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총선 출마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보니까 그 당원들의 대세가 어디 있는지를 잘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친 이재명계로 하려고 한다. 이 그렇죠. 움직임이. 포퓰리즘적으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층을 보면, 새롭게 등장한 소위 개딸이라고 불리는 그 친 이재명계 지지층과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있던 뭐 친 문재인계, 지지층이 충돌하는 지점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위 친 이재명계 당원들의 지지를 얻고자 친문을 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그 민주당 대선 경선부터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낙연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 쪽에 가까운 이런 스탠스를 취했었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당내 주류를 좀 따라가서 본인이 거기서 인기를 얻어가지고 뭔가를 또 해보겠다는 것. 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근데 문제는 암만 그래도 본인을 임명해 준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저렇게까지 뭐 공격을 하는 거를 보면 좀 너무 지나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지나치게 싸우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띄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거의 대다수 국민들의 많은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윤석열 총장 띄워줘가지고 사실 대선 후보까지 만들어주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한다? 이거는 저는 정말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참 납득이 안 될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추윤 갈등이 있을 때 사실 그 법률적인 문제가 많았다. 그 당시 윤석열 총장이. 이제 똑같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윤 총장은 그대로 임명을 놔두고 신임을 하고 자신만 이렇게 내려와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서운함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차이를 잘 몰라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법무부 장관은 순수 정무직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언제든지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자리고 검찰총장은 원칙적으로 임기 2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그때도 못 내보내가지고 징계까지 하고 그 난리가 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대통령이라도 추경 활동이 너무 과하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정권을 뭐 송두리째 흔들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뭐 설령 검찰총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임기가 없는 법무부 장관에게 좀 물러나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상황을 너무 지나치게 추미애 장관이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천하람 변호사 이제 법률가시니까 지금 그 김건희 일가 양평 땅 논란이 있잖아요. 이것도 좀 들여다 보셨을 텐데 네.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급변경됐다. 근데 하필이면 그곳에 변경된 그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약 한 7,000평 그리고 뭐 오늘 또 나오던데 뭐 차명 의혹도 좀 불거져 나오고 여기에 땅이 있다. 이 의혹이거든요. 네. 자, 이거 좀 상당히 좀, 저는 이 뉴스를 지난 한 일주일쯤 전에 들었거든요. 그 기자회견 했잖아요. 강덕구 의원하고 그 안진거 네네. 소장하고. 근데 지금 한 일주일 됐는데 그 주에 뉴스 기사가 안 돼. 언론에 기사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기자회견 봤을 때 엄청난 큰 게이트 같은데 참 큰일 같은데 보도가 안 된다. 의아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양평 땅 논란이 어떻게 보셨어요? 뭐 우선은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이죠. 게다가 이제 오늘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이런 의혹을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제기할 거기 때문에 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를 전면 백지화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우선은 저는 뭐 그게 봅니다. 이런 거 터졌을 때 뭐 반대로 저는 이게 이제 반대 진영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거든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김정숙 여사 가족이 땅이 많은 대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은 네. 저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의혹이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뭐 국토부와 양평군이 뭐 이런저런 이제 설명들이나 뭐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근데 오늘 듭니다. 그 원희룡 그 원희룡 장관 완전 전면 백지화 했잖아요. 이 네.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 뭐 10년도 더 된 사업이고 뭐 1조 8천억 정도 되는 그런 큰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순간에 장관이 뒤집어 버려서 이거 백지화하겠다. 없던 일로 하겠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뭐 저도 사실은 이게 뭐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고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꼼꼼히 보지는 못했는데 사실 오늘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뭐 예타 그 통과하는데도 10년 넘게 걸렸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일단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의혹이 계속해서 뭐 또 아니라고 해도 뭐 안 믿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글쎄요. 저는 뭐 일단은 뭐 원희룡 장관도 나름의 생각은 있겠지만은 조금 차분하게 전체적인 어떤 사업 내용이라든지 진행 경과를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전면 백지화는 제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너무 갑작스럽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뭐 장관직도 걸겠다,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오버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서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오히려 하루 만에 또 이렇게 깜짝 선언을 해서 제가 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조금 이제 그렇게 약간 승부수 같은 거를 던지는 것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그렇습니다. 대선 경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이준석 당시 대표가 뭐 윤석열 당시 후보를 뭐 이렇게 뭐 날릴 수 있다라고 했다라고 해서 녹취록을 뭐 공개하겠다고 하느니 뭐 이런 것들도 좀 떠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충격 뭐 선언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게 여파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큰 문제로 비화될 것 같은 그런 좀 예감이 들고 이렇게 여기 뭐 백지화 한다고 해서 이 의혹을 그냥 의혹이 덮어질까라는 뭐 그런 좀 의혹도 좀 들고 좀 그렇습니다. 예. 자, 그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고.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미래에셋증권은 생각했어요. 해외 투자라고 큰돈 들지 않았으면, 그래서 실시간 미국 주식 소수점 매매, 밤점 설치는 사람 없었으면, 데이마켓, 호가창도 다 보였으면, 나스닥 토탈뷰, 국내 주식처럼 편해진 해외 투자. 미래에셋증권에서 확인해보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더욱 특별하게 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가 대구 경북 어린이들을 찾아갑니다. 20개 직업체험이 한자리에 키자니아 고 대구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대구 엑스코 서관 2홀 UMF에서 7월 3일 티켓 판매 오픈. SNS 매너가 무너진 세상. SNS 매너 권법을 익혀라. 조상권. 타인의 얼굴을 보호하는 스티커 매너 저작권. 합법적인 응원 체크. 이것이 SNS 고수의 매너 권법.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지금 시각 6시 26분 35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이번 달로 민선 8기 1주년이 시작됐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영주시 박남서 시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남서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주시장 박남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몸이 좀 아프셨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예, 뭐 예기치 못한 신병 치료로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안겨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병가를 내고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예. 퇴원 후 곧바로 행정 업무를 했지만 대민 접촉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예전처럼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예.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시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준 시청 직원 여러분께도 방송을 통해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이나 병가를 내셨군요. 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영주 시민들 많이 걱정하실 텐데 혹시 뭐 어디가 아프셨던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이제 암인데 이제 백혈병. 그러세요. 예, 종류의 이제 암입니다. 아이고, 항암 치료를 이렇게 또 받으신 거군요. 예. 좀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벌써 민선 8기 1주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개인의 만족보다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만족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요. 예.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추진한 일들이 이제 하나, 둘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모두 끝내고 현재 최종 승인 한 단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속 미뤄온 영주댐 미준공 문제도 박용수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해결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고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종합장사시설 설치, 영주 유통회사 설립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국립공원 해지권도 환경부의 아닌 5만 평보다 우리 시민이 원하는 100% 50만 평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시청 내부적으로도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영주시의 청렴도가 2단계 상승을 했고 시민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한 결과 민선 8기 전국 지자체
공약 실천 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예. 이 밖에도 많은 부분에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이룬 성과를 발판을 삼아서 우리 영주시가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주 첨단 배열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영주댐 미준공 문제, 또 종합장사시설 설치, 영주 유통회사 설립 이렇게 등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영주 시민들이 영주 첨단 배열인 국가산업단지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뭐 조만간 승인이 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날까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4월 국토부의 승인 신청 이후에 농민부의 농지전용협의,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협의, 그리고 이어서 지난 6월 26일 국토부 국가산단 계획심의도 통과해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를 사실상 완료를 하고 이제 최종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계획은 올 7월이나 8월 초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추진된다면은 최근 5년 안에 신청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빨리 승인된 사례가 됩니다.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올 하반기 편입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해서 2024년에 착공을 하고 27년에 준공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4년 착공, 27년 준공. 예,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시는군요. 예, 그리고 영주 첨단 배열인 국가산업단지는 경북 북부권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국가산단 조성 사업으로 영주는 물론 경북 북부 지역이 직면해 있는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을 하고 둔화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곽파구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경북 북부권에서는 최초로 추진하는 산단 조성인 만큼 기대 또한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주와 경북의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꼭 성공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향후 운영도 매우 중요할 텐데요. 첨단 배열인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업의 유치입니다. 기업의 유치. 예.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국가산단의 조성 원가는 평당 120만 정도 지금 측정하고 있지만 그 차액을 11호 지원해 실지 분양가는 5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120만 원 조성 원가인데 분양가는 50만 원으로 낮췄다고요?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기술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산업 인프라입니다. 영주시가 보유한 국내 유일의 베어링 연구기관인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와 경량소재 융복합기술센터를 통해 맞춤형 기업 지원 체계를 완성하고 우수한 기업이 영주에 올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기업 수요에 맞춘 인력의 양성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현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동양대학교와 협력해 베어링 특성화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재학생에게는 2025년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관련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거래 개정을 통해서 부자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하고 세대 혜택 지원과 같은 다양한 기업 지원 체제를 바탕으로 유망 기업들을 대거 유치해서 국가산업단지를 꼭 성공으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 기업 유치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뭐 저렴하게 분양을 한다든지 산업 인프라 또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고 또 영주댐 준공 문제도 이제 다 해결됐다. 이제 마무리 단계라는 그런 말씀이셨고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상당한 공을 들이겠다. 그리고 특히 민선 8기 성과 가운데 가장 호응을 얻은 분야가 바로 아동 관련 정책이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서요. 예. 질문을 좀 건너뛰어서 자 앞으로 그 계획 있잖아요. 뭐 앞으로 또 추진할 역점 사업이 또 궁금하거든요. 예.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밝혀주시죠. 예. 앞으로 계획은 민선 8기 1년 동안 기초를 가져다면은 예. 이제는 말이 아닌 성과로 보여드릴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엇보다 지역과 사람이 이제 모이는 경제도시 건설에 집중해 나갈 계획인데요. 영주 천남 배아린 국가산업단지 지정 승인과 영주댐 준공은 올 하반기 영주시가 사활을 걸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사업입니다. 예. 경제와 관광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청강 같은 기회를 반드시 살려 지역 발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주댐 레포츠 시설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찾고 싶은 관광도시 영주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 인구 유입이 절실합니다. 예. 무엇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청년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그간 구상했던 사업계획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더욱 구체화하고 사업의 속도감을 높여서 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산 케이블카 또 영주댐 레포츠 시설 이걸 갖춰 나가겠다. 투자 유치 청년 일자리 확보에도 힘쓰겠다 하는 말씀이셨고요. 자 끝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예. 1년 동안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정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종합장사시설 건립과 영주댐 주변 개발 사업 등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주신 데 대해 특별히 더욱더 큰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 여러분의 성원과 희생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과는 또 다른 혁신에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변화에 집중하는 자세로 영주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책에 민심의 옷을 입혀야만은 좋은 정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시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얻어 자랑스러운 영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건강관리 다시 한번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남서 영주시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애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화요일이었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IAEA의 최종 보고서 나왔는데요. 역시 천하람 변호사랑 똑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 내용을 제가 다 볼 기회는 없었는데 네. 그 서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번역본이 있어가지고 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되게 좀 한편으로는 놀라웠던 게 IAEA 보고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 보고서를 인용하는 거나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그리고 IAEA 회원국의 일반적인 의견이 아니다. 또 보고서 내용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권장하거나 권고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오로지 일본 정부의 결정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IAEA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3번의 시료를 채취해서 보고서를 내기로 했는데 이게 딱 한 번 시료 채취해서 마치 최종 결과 보고인 것처럼 내보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경우도 되게 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런 관심도에 비하면 보고서 내용 자체는 대단히 무성의한 결과 보고였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보고서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이 보여준 반응.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이거 뭐지? 겸허히 수용할 만큼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 논평이 되게 적절하지 않은 저자세의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좀 안 좋았어요. 안타까웠다. 네. 그러니까 뭐 보고서 자체가 너무 무성의하고 무책임했다. 네. 여기다가 이제 국민의힘 반응도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런 말씀이시고 아까 천하람 변호사는 이 정치권에서 더 이상 이 발언을 좀 자제하는 게 어떻겠냐. 어차피 방류하는 거 막지 못할 텐데 너무 이거 소모적인 논쟁 계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좀 피력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보고서가 나온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발언을 자제하겠습니까? 일본이 8월에 방류를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 11일인가요? 그 나토 정상회의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겠다라는 얘기 이 회담을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 방류에 대한 그 동의를 얻는 과정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보고서 나온 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는데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하게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될 시점에 우리가 이 목소리를 정치권에서 줄인다는 거는 오히려 위험한 태도이다라는 생각해요. 자, 그나저나 이제 8월 방류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뭐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그런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요구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순이 될 것 같은데 이 수입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이게 만약에 WTO에 제소를 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그 조치가 이제 이 국제적으로 이제 그런 행위가 용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우리가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요. 저는 지난번에 대만에서 일본과 무역 관계 때문에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을 결정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대만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 하면은 수입되는 수산물의 경우 보통 표본 검사를 하거든요. 5 내지 10%의 표본을 가지고 방사능의 오염 정도를 측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5 내지 10%의 표본 조사가 아니고 100% 전량 방사능 검사를 했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대비들을 빨리빨리 마련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 수산업에 대해서 이 안전성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어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은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만약 불안해서 수산물의 소비가 전체적으로 떨어진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우리 국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량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정부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는 절대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근데 이 얘기 자체도 좀 뭐 국민의 안심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뭐 그렇죠. 설문조사할 거냐, 좀 모호한 개념이기도 하고 일본이 반드시 그 WTO에 또 제소를 할 것 같거든요. 그 원래 자주 하죠. 그쪽은. 그러면 우리가 좀 명분이 좀 없지 않냐? 우리가 방류를 허용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국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우리 수입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오케이라는 게 실제로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84%가 오염수 방류하는 거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밀어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이 용인해 줄 때까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 자의적인 판단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일본 기시다 총리 만났을 때 만약에 대통령이 뭐 이 일본의 요구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이런 관계부처 장관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외교 관계에서의 발언들을 두고 해석을 하고 또 해명을 하고 이런 절차들을 계속 밟아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수입 수산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수산물 수입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것을 믿을 만큼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정부를 신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나저나 어떡합니까? 지금 뭐 횟집도 장사가 그렇게 안 된대잖아요. 방류하기도 전인데. 근데 방류하면은 와 지금보다 훨씬 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정서상으로. 그러면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 이게 지금 뭐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도 피해. 사실은 이제 이게 과학이냐 괴담이냐 이렇게 정부가 자꾸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과학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그동안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뭐 횟집 릴레이. 수족관물 그다음에 뭐 수족관물 먹고 이러는 걸 보면서 이건 국민들의 걱정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우롱하는 행위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정부 여당이라면 해야 할 것은 수산물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것에 대한 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한 거는 만약에 소비 감소로 인해서 그 피해가 발생한다면 어민들한테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출은 또 다른 형태의 빚을 안겨주는 행위예요. 그런데 일본은 당사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국민들을 위한 보호 조치들을 좀 촘촘하게 세웠거든요. 지금 일본은 어민 피해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1조 원이 넘는 돈을 1조 원 넘는 돈. 풍문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그러니까요. 해서 예산을 책정했어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수조물 뭐 떠먹고 이런 짓 하지 말고요. 당장 추경해서라도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그러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는데 머리를 좀 싸매야 된다. 근데 지금 도대체 돌아다니면서 지금 릴레이 횟집 먹방 영상을 찍어야 할 때이냐라는 거를 묻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뭐 좀 이쯤 하고 끝이 없을 것 같아서요. 우리 지역 소식 좀 하나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폭우로 영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14개월 된 영아가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 그 원인을 두고 영주시하고 그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그 뉴스에도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임야로 볼 것이냐 밭으로 볼 것이냐 이 싸움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영주시하고 산림청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밭에 흙이 밀려와서 벌어진 일이니 밭주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족 측에서는 이건 밭이 아니라 산 밑에 딸린 것이고 산에 흙이 내려오면서 밭에 흙이 밀려온 것이니 이거는 산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산의 책임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된다. 정부, 그러니까 그 영주시가
이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저는 이거 보면서 일단 그 산림청 소관인 산에 흙이 밀려 내려왔든 밭에 흙이 밀려 내려왔든 간에 그것을 떠나서 영주시가 이 장마철을 대비해서 폭우가 발생했을 때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곳들을 일반적으로 그 전수조사 하거든요. 네. 이 조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2, 3년에 그토록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렸다면 일찍 사전 경보 제도를 올리든 뭘 하든 간에 이 대피시키는 조치들을 했어야지요. 네. 근데 그런 모든 조치에 대해서 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여서 과연 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영주시가 해명이라고 내놓은 게 이건 밭흙이냐 산흙이냐 이렇게 책임을 떠밀어야 될 일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다가 그 사고 현장을 이철우 지사가 찾아갔었잖아요. 예, 이다리 경제부지사하고 오늘 제가 보니까 이다리 경제부지사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이렇게 내렸던데 그때 조금 이 올렸던 글이 문제가 됐었어요. 어떤 글이었죠 그때? 사고 현장을 이제 지사가 방문을 했는데 글이 뭐였냐면은 이제 걱정하는 이렇게 뭐 저 다리가 끊어지면서 저기 다리 건너에 살고 있는 50가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걱정하는 질문을 했더니 걱정하는 도지사를 맞이하는 마을 주민들은 반갑기 그지없는 현장이었다. 아이고. 지사 방문에 주민들께서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다소 신이 난 듯했다. 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네, 아버지를 만난 듯 나이가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더 적은 지사를 보고서 아버지를 만난 듯이 이렇게 그런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근데 이다리 부지사가. 네,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거죠. 여기는 그 14개월짜리 아기가 목숨을 잃은 현장을 방문하신 분이 본인의 홍보 영상을 찍으러 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위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러 간 자리에 발언과 행동이 매우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북한 뉴스 저는 듣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친애하는 무슨 뭐 어버이 뭐님 뭐 이랬던 용어가 좀 생각이 났었어요. 자,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그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땅 논란 한창 네네.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 원희룡 장관이 이거 전면 중단을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한 1분 30초. 예. 이거 전면 중단하면 안 돼요. 이게 왜 노선이 왜 바뀌었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문제 제기하는 건데 이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10수년 동안 노력을 했거든요. 예타 통과가 계속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타를 한 10년 걸쳐서 그렇죠. 예타 하는 것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얘기는 결국 전 보면서 이분 이건 뭐지? 장관직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변경된 것의 항의인데 거기에 어떤 외압이 작용이 됐느냐 이것을 항의하는 건데 주민들의 오래된 수건 사업까지 완전히 이 백지화하면서 이건 지역 주민들과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는 행동인 거죠.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이었고 저는 장관직 걸겠다고 얘기하는데 장관직 거시려면은요. 원래 계획대로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주당이 이걸 문제시해서 그렇죠. 이게 사업이 파탄났다 이렇게 갈라치기를 한다 이렇게 이건 분명한 갈라치기예요. 그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강원도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 도로는 굉장히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그렇죠. 이 도로를 거치면 평상시 한 2시간 반 정도면 강원도에 갈 수 있었는데 이 도로 문제 때문에 5시간 이상이 걸렸다 그러거든요. 그 수건 사업을 이렇게 백지화한다는 게 그리고 이게 말이 되나요? 그 예타까지 통과된 사업을 장관 말 한마디에 백지화 시킨다는 게. 그러니까 너무 과잉 대응을 해서 하루 만에 이것도 과잉 대응을 해서 오히려 의혹이 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호들갑스러운 반응을 보이니까 저런 반응 뒤에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뭐 벌써 한 2년 됐나요? 그 LH 사태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이거는 심각한 일이라는 저는 지금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뭐 미리 정보를 빼서 땅을 산 건데 이거는 아예 노선 자체를 바꿔버린. 맞아요. 있을 수 없나. 어쨌든 아유 시간이 넘었습니다. 네네.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